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 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의 필수 요소이지요. 잠을 잘 자야 낮 시간 동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수면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이니 들어보시고 곧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면은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인 100명 중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고되지 않은 환자 수까지 더한다면 수면 장애는 무척 널리 퍼져 있습니다. 수면 장애의 대부분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입면 장애, 잠자리에 들어도 30분에서 60분 이상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중도 각성, 겨우 잠들었지만 밤중에 여러 번 깹니다. 숙면 장애, 수면의 질이 나쁘고 깊이 자지 못합니다. 조기 각성, 희망 시각보다 일찍 깨는 바람에 잠이 부족한데도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는 수면에 관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원 진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기 기운만 돌았다 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수면 문제를 고치겠다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행동요법을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환자는 수면제를 요구하지만 우선 행동요법을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행동요법은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시행하는 상담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은 환자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깊은 정신적 측면을 탐색합니다. 그런데 행동요법은 기분이야 어찌됐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행동이 달라지면 그 뒤를 따라 기분도 저절로 달라진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은 잠깐 접어두어도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흔히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우울증 때문에 불면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야 타당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울증이나 그 외의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일단 접어두고 불면증에 대한 행동요법부터 조속히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면증에 대한 행동요법은 증상을 경감하는 대중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파고들어 병을 치료하는 근치요법입니다. 몇 주 동안 행동요법을 실행하면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사람은 단 일주일 만에 불면증이 낫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행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수면 행동요법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수면 행동요법 10가지 핵심 1.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를 하려면 그만큼 긴 수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나는 젊었을 때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라고 허세를 부려봤자 세포 수준에서 활동량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며 기미나 주름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미나 주름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 병이 아니듯이 젊었을 때처럼 잠자지 못해도 불면증이 아닙니다.
낮 동안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없고 활동에 지장도 없다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젊은 연예인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잠들 수 있는 게 특기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활동량에 걸맞는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빠졌다는 증거이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50살이 넘으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저녁형 인간이 많았지만 서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50대가 되면 밤 11시에서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눈을 뜹니다. 이후로 아침이 될 때까지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선잠을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벽부터 뜬 눈으로 누워 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듭니다. 밤 11시에서 12시에 자고 새벽 2, 3시에 눈을 뜹니다. 이후로 아침이 될 때까지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양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는 온종일 잠자는 것이 일입니다. 단시간의 수면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듭합니다. 이것을 다상성 수면이라고 합니다. 먹고 노는 것 말고는 종일 잠만 자는 고양이처럼 많은 동물은 다상성 수면을 취합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장시간의 수면을 하루에 한 번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단상성 수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또다시 다상성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단상성 수면의 1회당 수면은 깊지만 다상성 수면의 1회당 수면은 얕습니다. 부족한 수면 시간을 낮잠으로 보충하게 되면서 다상성 수면이 더욱 고착됩니다. 이런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남성보다 비교적 한 번에 몰아서 잘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시간 이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잠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진료실에도 가끔씩 70대 환자가 찾아와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저는 적어도 6시간은 자고 싶어요 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에게는 70대가 되면 6시간 이상 푹 자는 건 힘듭니다. 지금이 정상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불면증이 아니니까 수면제는 처방해 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면 시간과 관련해 롱슬리퍼와 쇼트슬리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롱슬리퍼는 9시간 이상 자야 피로가 풀리는 유형이고 쇼트슬리퍼는 5시간 이하로 자도 충분한 유형입니다. 나는 쇼트슬리퍼여서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4시간 수면으로도 하루 종일 졸리지 않고 컨디션도 양호하게 유지합니다. 매일 4시간만 자도 힘들지 않다라는 사람도 정상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낮 동안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2.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쯤 밤을 새우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커다란 지장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혹시 불면증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 불면증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싹트고 불면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초조함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사고의 악순환이 진짜 불면증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호들갑 떨거나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는 결코 불면증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회사원은 내일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잠을 자야 일에 지장이 없어 라고 초조해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초조해지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인간은 불안과 근심이 있으면 잠들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정도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불면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3.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듭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정해진 시각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 밤을 새우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체내시계의 리듬이 크게 흐트러지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휴일에 아무 일이 없다고 늦잠을 자버리면 평일에 모처럼 정비해 두었던 체내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전날에 밤새우는 바람에 10시까지 늦잠을 자버리면 체내시계는 뒤로 늦춰지며 어긋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늦어지고 분비량도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하는 시차 증후군과 같은 상태이며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시차 증후군이 금방 낫지 않는 것처럼 한번 흐트러진 체내시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힘듭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더라도 체내시계가 정상이 될 때까지 2, 3일이 걸립니다. 주말마다 늦잠 자기를 반복하는 것은 주말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만성 시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가시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월요병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애초에 휴일에 늦잠을 잔다는 것은 평일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휴일에 늦잠을 자지 않아도 문제 없도록 평일의 수면 리듬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휴일의 늦잠은 1시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정도의 늦잠으로는 체내시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첫걸음은 아침마다 동일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몇 시에 잠들었든 아침에는 꼭 정해진 시각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체내시계는 아침 햇살을 쐬고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에 따라 밤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사원은 보통 출근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상시간을 정해둘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일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한창 일하는 나이인 20에서 40대는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낮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오전에 하품이 나오는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기상시각과 그에 따른 취침시각을 조정해 낮에 졸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수면 시간을 확보합시다. 5.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습니다. 무심코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아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소파에 누워 몇 시간을 자는 것만을 낮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책상에 엎드려 잠깐 잠을 자는 것도 낮잠입니다. 밤에 푹 자려면 낮잠을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불평하는 고령자 중에는 알고 보면 낮잠을 길게 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쯤에는 누구나 졸음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내장으로 몰리고 그만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속설일 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아침 식사 후에나 저녁 식사 후에도 졸음이 몰려와야 할 테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체내 시계의 작용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은 각성하고 있는 시간대의 한가운데이므로 한숨 돌리며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도록 체내 시계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오후의 졸음을 쫓으려면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잠드는 데 지장이 생기지만 30분이라면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영어로 파워냅으로 불리며 머리를 맑게 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업무 능률이 높아지면 하루 일과를 얼른 끝내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므로 긴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아무리 짧은 낮잠이라도 밤에 잠드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려면 오후 4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6.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입니다.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가만히 있거나 빈둥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종일 외근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업무를 하면 밤에 녹초가 되어 쉽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뿐 아니라 뇌의 역할도 큽니다. 근육을 움직이라고 지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뇌이기 때문에 몸을 활발히 움직일수록 뇌가 피곤해지고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뇌를 몇 배나 더 사용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오르거나 기분 전환으로 멀리 산책하러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낮 동안의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7. 매일 아침 햇볕을 쐬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습니다.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한밤중에도 조명을 환히 켜지만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밤에 깜깜해지는 것이 당연한 원시시대의 설정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체내 시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날이 밝을 때 활동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휴식하는 생활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아침에 햇볕을 쐬며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고 체내 시계에 알리고 저녁 이후 강한 빛을 가급적 쐬지 않고 오늘 하루가 끝났다고 체내 시계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기상하면 커튼을 열고 방에 햇빛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날마다 체내 시계를 재조정하려면 5,000 럭스의 밝기로 약 1시간 동안 혹은 1만 럭스의 밝기로 약 30분 동안 빛을 쐬어야 합니다. 화창한 아침 창가의 밝기는 1만에서 2만 럭스이므로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사이에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완료됩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실내의 밝기는 5천에서 1만 럭스 정도이므로 아침에 잠깐 산책하고 들어오면 체내 시계의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해가 져서 바깥이 어두워지면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빛을 쐬어버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제동이 걸리고 그와 함께 체내 시계가 늦어지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업무 중에 조명을 끄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업무가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쉴 때 간접 조명으로 실내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이 발산하는 빛은 자칫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이 빛은 자외선과 비슷하게 파장이 짧고 자극이 강한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까이에서 장시간 쐬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긴급할 때가 아니라면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는 규칙을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깜깜한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가합니다. 카페인은 뇌 속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해서 강한 각성 작용을 발휘합니다. 카페인은 섭취한 후
3시간가량의 효과가 지속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성작용이 4, 5시간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도 있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버리기도 합니다. 카페인의 작용을 고려하면 저녁 이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삼가해야 합니다. 식후에 마시는 음료로는 디카페인 커피, 생수, 무당 탄산수, 보리차, 루이보스 차 등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코아, 콜라, 녹차, 홍차, 우롱차 등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습니다. 야근의 피로를 풀기 위해 피로해소제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 매일 욕조 목욕을 합니다. 여성보다 남성은 욕조 목욕을 귀찮아해서 그냥 샤워로 때우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회사원은 욕조에 물을 받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욕조 목욕을 안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매일 욕조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 목욕의 목적은 체표의 체온을 올리고 심부의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온계로 재는 피부 체온과 뇌의 온도인 심부 체온은 최대 2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심부 체온은 피부 체온보다 약 2도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심부 체온이 낮아지고 피부 체온이 높아져서 양쪽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졸음이 강해집니다. 체내시계와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심부 체온은 저녁 이후에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잠들기 약 90분 전에 욕조 목욕을 통해 피부 체온을 높이는 심부 체온과 피부 체온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목욕으로 일단 올라간 심부 체온이 반동으로 내려가는 타이밍에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욕조 목욕을 할 때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아니라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부 체온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뜨거운 물에는 오래 들어갈 수 없어서 생각보다 심부 체온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대항하는 부교감신경이 끌어내는 휴식 모드를 방해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라면 오랫동안 목욕할 수 있고 이마에 땀이 가볍게 흐를 때까지 15분 정도 느긋하게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 체온과 심부 체온이 높아지고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됩니다. 10.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을 고정해 두면 잠자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내일을 위해서 얼른 자야 하는데 하고 초조해 할수록 오히려 잠들지 못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몇 시에 자든 내일 일어날 시각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얼른 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잘 시각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침대에 가서 침대에 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이 안 오네 하며 걱정하는 시간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침실을 미리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잠자는 시각과 상관없이 졸음이 느껴지면 바로 침대로 눕습니다.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피로가 쌓였다면 분명히 금방 골아 떨어질 것입니다. 꼭 침대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파에서 자든 바닥에서 자든 상관없습니다. 밤에 졸음이 쏟아지면 언제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소파에서라도 편히 잘 수 있다면 자신감이 붙고 불면증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침대에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10가지 행동요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아무리 늘려도 좀처럼 잠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의사나 수면제에만 기대려는 것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이고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우선적으로 오늘 소개한 10가지 행동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잠들 수 없는 사람이라면 수면제를 적절히 받는 편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다카하시 시카헤의 하버드 건강습관에서 수면행동요법 10가지 핵심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쭉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약 안 먹고 고치는 몸과 마음, 평생 가는 건강습관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책 속에는 식욕 다스리기, 금주가 아닌 절주로 인생을 알차게, 욕구를 분산해 의존을 억제한다, 발기부전 치료의 집대성, 스트레스와 공생하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요. 앞전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민했을 때 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면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책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책 읽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글 쓰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와 관련된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그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나의 정체성 만들기는 결국 습관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수면 습관을 위한 행동 지침 중에 나이가 들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부분, 특히 50세 이후에는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의 경우는 장점이 됩니다. 새벽 시간 활용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어 잠이 줄어들므로 인해 생기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80이 넘으신 부모님이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부분에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나이 들므로 인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을 알게 되니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습니다. 수면을 위한 행동요법 10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받아들인다. 2.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4.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5.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 6.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7. 매일 아침에 햇빛을 쐬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은 되도록 쐬지 않는다. 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가한다. 9. 매일 욕조 목욕을 한다. 10.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미소님들도 10가지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면 쉬운 것부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